자, 출발하겠습니다. 인간은 고기와 가죽을 얻거나 실험에 이용하는 등의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다. 그리고 그런 이용은 일반적으로 동물에게 해악을 끼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에 잘못된 행동으로 인식된다. 동물에게 이렇게 해악을 끼치는 것을 정당화할 방법이 있을까? 한 가지 대답은 동물은 단지 동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종차별주의는 이렇게 우리가 속한 종의 이익을 다른 종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것을 말한다. 동물은 우리 종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게 절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동물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1문단 얘기 보시면요. 지금 현재 종차별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차별주의에 대한 그 개념 정의가 그 다음에 짧게 소개되고 있죠. 우리가 속한 종의 이익을 다른 종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것.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들어갑시다. 종차별주의를 옹호하는 가장 직관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은 인간은 인간이라고 하는 종에 속하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아도 된다는 주장이다. 자, 지금 현재 필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 글의 그 입장은요. 종차별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주장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종차별을 하면 안 된다. 이쪽 문제가 아니라 종차별을 해도 괜찮다. 라고 하는 종차별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견해들, 그걸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 첫 번째로서 종차별주의를 옹호하는 첫 번째 이야기는 인간은 인간이라고 하는 종에 속하기 때문이다. 요 이야기. 그런데 나와 같은 인간이므로 더 중요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이 주장이 허용된다면 나와 같은 성별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성차별주의 또는 나와 같은 인종이므로 더 중요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인종차별주의도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같은 종에 속한다는 것 말고 도덕적으로 더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한 특징을 제시해야만 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까지 얘기 한번 볼게요. 자, 종차별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첫 번째 그 종차별주의를 옹호하는 어떤 그 이유, 자, 같은 종이기 때문에 우대한다라고 하는 말. 근데 이거는 나와 같은 인간이므로 우대한다 이 논리인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 같은 성이면은, 나와 같은 인종이면은 괜찮아. 그러면은 성차별주의 또는 인종차별주의를 마치 정당화하는 것처럼 비춰지죠. 그죠? 예. 자, 다음 단락 내려갑시다. 종차별주의를 지지하는 이들은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근거를 그 특징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생물학적인 근거를 특징으로 제시하는 경우. 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요. 우리의 DNA가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인간과 동물을 다르게 대우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 이때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 자료는 요거예요. 이때 생물학적인 근거라고 하는 것은 DNA가 특정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인간과 동물은 다르다고요. DNA의 구성 방식. 자, 그러나 DNA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세포 내의 분자의 순서에 관한 사실일 뿐이며 그런 점에서 피부색이나 성염색체나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특성이 아니다. 피부색이나 또는 성염색체나 얘네들도 결국에는 생물학적인 근거, 특성이잖아요. 이거랑 뭐가 다르죠? 더군다나 이미 앞선 문단에서 두 번째 문단의 끄트머리에서 같은 종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어떤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도덕적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설명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DNA가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말 자체에는 도덕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특성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피부색이 같으므로 중요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DNA가 같으므로 중요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역시 의미가 없다. 그것은 같은 인간 종에 속함으로 다른 종과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한편 이런 종차별주의에 따르면 DNA가 매우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동물에게 대하는 방식대로 대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문제도 있다. 만약의 경우에 사람이에요. 인간인데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게 그 사람만 희한하게 DNA가 조금 많이 특이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면요. 야, 그러면 저 사람은 동물처럼 취급해도 돼.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인가요? 그죠? 여기에서 또 이제 한계점이 발견됩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 이야기죠. 생물학적인 특징 때문에 우대한다는 이야기, 즉 인간의 특정한 DNA 구성 방식 때문에 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인데, 이것의 한계점은요, 피부색이나 성염색체와 마찬가지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도덕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그 특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또 DNA가 어떻게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요, 차별할 거예요? 동물처럼 취급할 거예요? 네,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죠. 자, 또 내려갑시다. 올려봅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매우 다른 정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종차별주의를 지지하는 이들도 있다. 자, 동물과 다르게 인간은 특별한 정신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인간은 정교한 언어, 복잡한 사고 능력, 도덕적인 이상에 따라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능력은 인간 종을 다른 종보다 우선시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 종의 전형적인 정신적인 또는 인지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중요한 특성이기 때문이다. 자, 이 부분이요. 자, 정신적, 그 다음에 인지적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요 사안은 도덕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앞에서 계속 나왔는데 그 부분을 충족한다 그 말이죠. 도덕적으로 중요한 특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정신적이고 인지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설명력이 부족한 한계점이 노출되거나 하지 않는다면은 이대로 채택이 될 것만도 같아요. 그죠? 이제 필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만 있는 이 정신 능력이 도덕적으로 중요하다고만 주장해서는 안 되고 왜 도덕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자, 정신적, 인지적 능력이 인간에게 탑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야, 도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 유무는 판별이 돼, 어느 정도. 근데 문제는 그게 왜 도덕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그 Y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더 있으면 좋겠다 그 얘기죠. 왜 도덕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특성은 인간의 것이므로 특별하다고 주장하는 셈이 된다. 좀 더 설명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만약에 박쥐라고 한다면 아마도 위와 같은 특성 대신에 반향 위치 측정 능력이 박쥐한테 있는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박쥐라고 한다면 이러한 반향 위치 측정 능력이 도덕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우리한테 있는 능력이니까. 배타적인 능력. 따라서 인간은 앞서 말한 고차원적인 정신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때 고차원적인 정신 능력 이게 뭐예요?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정신적 또는 인지적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 자, 편의상 이걸 별표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지금 고차원적인 정신 능력이죠. 이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의식이나 자존감 같은 사고 능력이 있다고 설명해야 한다. 자, 여기서부터 나오는 설명을 천천히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정신적, 인지적 능력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고차원적인 정신 능력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정신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요. 자의식이 있다는 얘기, 자존감이 있다는 얘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지 스스로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형편이 어떤지 알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의식. 이 설명,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잘 먹여주고 굶지 않아요. 잘 먹어요. 고통도 없이 아픈 거 없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기른다고 하더라도 사육을 위해서 길러진다면 인간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인간 사육을 옳지 못하다. 자 보세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굶지 않아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상황이 누군가를 위해서 사육되는 상황이다. 아, 나는 사육을 위해서 길러지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그 자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난 이런 존재밖에 안 돼? 라고 하는 인간성이 훼손되는 그 지점의 경험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자의식의 경험. 그러면 이거는 그 존재에게 그러한 뭔가 훼손되는 경험을 시키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사역은 옳지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여기에 이제 문장으로 서술이 되어 있었으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았을 텐데 약간 좀 그 사이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금방 파악이 안 됐을 거예요. 반면에 이제 동물 얘기하겠죠. 그러한 능력이 없는 동물들이요. 그러한 능력이 없는 게 뭔데요? 고차원적인 정신 능력이 없다.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자의식이나 자존감의 부분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추정되고 있는 그 동물들은 가두어 길러진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야, 내가 말이야 인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되어지고 있어, 길러지고 있어. 매 순간 그거를 느끼고 자신의 마음이 깎이고 긁히는 것을 경험하느냐? 그렇지 않겠지?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라고 한다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못 느끼니까. 그런 자의식이 없으면 문제 없죠. 적어도 종차별주의를 지지하는, 옹호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이 논리가 자기 생각에 한계점을 이미 극복했어. 왜 도덕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설명내기 충분하다고 생각이 된다면요. 야, 이런 동물한테는 사육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러한 자의식이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쵸? 자, 여기까지 또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인간의 인지적인 능력 때문에 우대한다는 얘기, 즉 정신적이고 인지적인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도덕적으로 특성이 갖추어져 있다는 설명이 돼요. 다만 도덕적인 유무에 있어서 획득은 됐으나 왜 도덕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설명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자, 이제 필자가 설명을 하는데 고차원적인 정신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소리는 이 정신능력을 발휘해서 자의식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존감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육을 위해서 길러지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먹는 거 잘 먹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사육을 당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자기인식이 있으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인간성의 훼손을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좋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인간 사육은 옳지 못하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동물은 이러한 고차원적인 정신 능력이 없다. 자의식이 없다. 그러니까 사육 환경에 대한 사육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인식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괜찮아. 종차별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얘기이죠. 자, 이제 넘어갑시다. 자, 이러한 식의 설명은 인간의 배타적인 특성이 어떤 배타적인 특성이요? 인간에게는 정신적, 인지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 아까 얘기했던 이 별표 부분, 이 부분, 요거는 왜 도덕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대목이더라. 그래서 그러나 이 설명은 종중첩 논증에는 취약하다. 한계점에 노출된대요. 야, 우리가 종차별주의를 옹호하기 위해서 뭔가 많은 설명력, 어떤 설명들을 많이 시도했어. 그리고 꽤 많은 진전이 있었어.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또 봉착하게 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종중첩 논증입니다. 예를 들어 아기와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뇌 손상 환자는 위에 나열된 고차원적 정신 능력을 갖추고 있기 어렵다. 그쵸? 아기들은 성인만큼의 인지 능력이 높지 않잖아요. 또 뇌가 망가진 뇌 손상 환자도 마찬가지죠. 고차원적인 인지 능력이, 정신 능력이 없어요. 그럼 동물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생물학적으로 인간이지만 고차원적인 정신 능력으로 분류할 때에는 동물과 중첩되는 인간들이 많다. 그래서 동물과 중첩되는 인간들이라고 하는 이 서술 때문에 종중첩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들에게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역이나 실험과 같은 행동을 동물에게는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논리가 이 한계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뭔가 또 이제 봉착을 한 거예요. 또 침팬지와 같은 영장류 동물 중에는 위와 같은 정신 능력을 적어도 아기와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뇌 손상 환자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진 개체도 있을 수 있다. 즉 꽤나 인지 능력이 좋은 침팬지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동물이라고 해서 인간과 똑같이 대우하지는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성차별이나 인종차별이 만연했던 과거 사회와 달리 지금은 그러한 차별이 비난받는 것처럼 종중첩 논증이 만약에 해결되지 않으면 종에 따른 차별도 언젠가는 비난받게 될 것이다. 종차별주의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종중첩 논증은 어떻게든 해결되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문의 그 취지는요. 종차별은 해서는 안 된다. 그쪽 입장이 아니라 종차별을 하는 종차별주의자들의 내세우는 그 견해들을 하나씩 봅니다. 그리고 각각의 견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순점들, 한계점들을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예전에 어떤 그 견해들에 비해서 더 많은 발전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지금 마지막에 이제 언급되고 있는 인간에게 탑재되어 있는 인지적인 능력이 도덕적인 어떤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또 그 왜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을 하나 찾았어. 그게 바로 뭐예요? 종중첩 논증에 있어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해결이 돼야 이제 종차별주의를 옹호할 수 있겠죠. 그쵸? 자, 이제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핵심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 찾기입니다. 자, 보기 1번. 고차원적인 정신능력이 제시되지 않으면 종차별주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 고차원적인 정신능력이 언급은 필요해요. 이 부분이. 고차원적인 정신능력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필요하죠. 제시는 필요해. 근데 거기에다 덧붙여서 필자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기에다가 종, 중첩, 논증까지도 해결되어야죠. 그쵸? 요 뒷부분에 대한 얘기도 안 나왔고요. 제시는 필요한 상황이니까 뭔가 좀 어긋나 있죠? 자, 1번 설명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2번 선지. 인간의 배타적인 특성은 도덕적인 의미가 없으므로 자, 배타적인 특성 중에서 특별히 어떤 특성이요? 인지적인 특성은 도덕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인지적인 특성은 도덕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으니까 2번 설명도 틀렸고 자, 3번 선지. 고차원적인 정신 능력은 DNA와 달리 인간의 배타적인 특성이므로 종차별주의를 옹호한다. 자, 고차원적인 정신 능력. 사람한테만 있나요? 동물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침팬지. 그죠? 자, 3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선지. 종차별주의는 성차별주의나 인종차별주의와 달리 중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다? 해결되려면 뭘 해결하라고요? 종중첩 논증을 해결해야 돼요.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 너무 많이 나왔죠. 자, 이것도 틀렸고요. 5번 선지요. 종차별주의를 도덕적으로 옹호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종중첩 논증이 해결되어야 한다. 그렇죠. 5번이 맞죠. 정답은 5번. 자, 2번 문제 넘어갑시다. 자,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기억이 뭐였더라? 아, 여기 있네요. 종차별주의. 자, 종차별주의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찾기입니다. 자, 1번 선지요. 고차원적인 정신 능력은 오직 인간만이 자, 오직 인간만이에서 벌써 걸리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침팬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선지 봅시다. 동물과 중첩되는 인간들은 DNA가 매우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자, 동물과 중첩되는 인간들 두 부류가 있었죠. 아기 또는 뇌손상 환자. 그러면은 아기 보세요. 쉽게. 아기는 DNA가 특별한가요? 아니죠. 예. 선지 3번. 같은 성별이나 인종에 속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허용될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초반에 얘기했죠. 같은 종에 속하기 때문에 라고 하면은 성차별주의 또는 인종차별주의를 인정하게 돼버리잖아요. 예, 허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면 선지 4번 도덕적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한 특징이 제시될 수 있다면 종에 따른 다른 대우는 차별이 아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르게 도덕적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한 그 특징이 확실하게 제시될 수 있다면, 논증이 잘 된다면 그 종에 따른 대우는 차별이 아니다. 설명이 충분하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4번은 말이 맞죠. 정답은 4번이긴 한데요. 자, 나머지 5번 선지도 한번 봅시다. 잘 먹여주고 고통 없이 기르면서 사육하는 것을 인간에게 허용하지 않으면서, 그렇죠, 굶거나 하지 않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이 살아가는 게 뭐예요? 사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자기가 인간성이 훼손되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사육을 허용하지 않죠. 근데 동물에게는 허용하는 것은 종에 따른 차별이다. 만약에 이 논리대로만 한다면 지문에서 필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인간 사육은 옳지 못하다. 이 논리 그대로, 이 논리 구조 그대로, 반면에 동물한테는 이렇게 가두어 길러진다고 해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그쵸? 네. 차별이다라고 하는 말이 틀렸네요. 네. 이 논리가 그대로 성립이 된다면 차별이 아니라 차별이 아닌 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문제가 있으니까 5번도 지킵니다. 자, 넘어가서 3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기억에 대한 설명. 자, 기억. 아, 제가 아까 헷갈렸나 보네요. 예. 제가 아까 기억 열심히 찾아놓겠던 게 3번에 있는 기억이었나 봅니다. 자, 이제 드디어 3번인 것 같은데, 자, 기억, 종차별주의였었죠. 자, 종차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자, 선지 분석합시다. 자꾸 헷갈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스크롤 하다 보니까 휙 넘어가요. 자, 가장 적절한 건 찾기인데, 자, 선지 1번부터요. 각 종의 이익이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는 이유를 규정한다. 종차별주의는 차별을 옹호하는 견해잖아요. 각 종의 이익이 똑같이 존중? 똑같이 존중이라고 하는 말이 틀렸죠.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선지, 종에 따른 차별은 도덕적으로 옹호되지 않는다고 역설한다. 자, 도덕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도 있었죠. 어떤 거? 인지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의 특징을 갖고 있는 인간의 특징. 이거는, 요 상황은 도덕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2번도 틀렸죠. 3번 선지, 인간과 다른 종 간의 생물학적인 차이를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야, 사람하고 저 동물하고 이런 차이가 있네 라고 하는 말이 객관적인 서술인 것은 맞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서술했다라고 해서 그것 자체가 종차별주의인가요? 왜 이러한 차별이 있는데 저 종과 다르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종에게 이익이 더 돌아와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추가가 돼야죠. 생물학적 차이에 대한 기술만 한다고 해서 종차별주의가 되는 게 아니죠. 이런 기술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해당하는 종의 이익을 우대해야 하는 어떤 설명들이 더 추가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틀린 건 아닌데 한 3모 정도? 3번 선지는 한 3모 정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선지 봅시다. 인간종에 속한다는 것은 중요하게 대우받을 이유라고 주장한다. 이거는 확실하네요. 예.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5번 선지요. 고차원적인 정신 능력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 자, 그러면요, 아기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뇌손상 환자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인간으로서 누리는 어떤 그 종의 이익을 다 박탈해버려야 할까요? 그쵸? 문제가 있죠? 예. 자, 3번의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4번 문제 갑시다.
자, 보시면은 니은에 주목하여 A, B, C, D를 같은 종류끼리 묶은 거를 찾으라고 합니다. 자, 니은. 자, 니은이 어디 있죠? 아, 도덕적으로 중요한 특성. 이게 지금 니은 밑줄이네요. 그러면은 도덕적으로 중요한 특성을 획득하고 있는 거는 사실 그 옆에 언술되고 있는 정신적 또는 인지적 능력 이거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A, B, C, D를 찾으라고 했는데 A, B, C, D가 뭔지 일단 눈으로 한번 봅시다. A, B, C, D. A가 어딨죠? A. 아, 여기 있다. DNA. A는 DNA. 그 다음에 B는요. 피부색. 그 다음에 C는요. C 어디 있어요? C. 아, 박쥐한테 있는 반향 위치 측정 능력. 그 다음에 D는요. 자의식. 알 수 있겠네요. 사실 인지적 능력, 정신적 능력하고 맥락이 맞닿아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네요. 자의식. 자의식은 인지 능력의 산물이잖아요. 나머지 반향, 위치 측정 능력이라든지 또는 뭐 피부색이라든지 또는 뭐 DNA라든지 얘네들은 도덕적인 특성이랑 거리가 멀죠. 자, 그러면 A, B, C 묶고 그 다음에 D 따로 묶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정답은 4번이겠네요. 네. 자, 5번 내려갑시다. 자, 디귿을 위해서 A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B는 그것을 다시 반박하는 가상의 대화를 한다고 할 때 대화 내용이 틀린 거 찾기입니다. 자, 디귿 어디지? 요거네요. 마지막에 있는 요 문장. 종차별주의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종중첩 논증은 어떻게든 해결되어야 한다. 예. 종중첩 논증을 해결해서 종차별주의를 옹호하려고 하는 A. 그리고 또 B는요. 반박하는 쪽입니다. 자, 헷갈리니까 좀 써볼게요. 자, A는 어떤 입장인가 하면요. 종차별주의 옹호자. 그 다음에 B는요. 그것을 다시 반박하는. 아마도 차별 반대하는 입장이겠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입니다. 자, 선지 분석 한번 해봅시다. 자, 보기 1번이요. 먼저 A부터 얘기합니다. 아기는 지금은 고차원적인 정신 능력이 없지만 자라면서 곧 생긴다. 그 다음에 B는요. 아기는 그럴 수 있지만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뇌손상 환자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 너무나도 합당한 말인데요. 네, 맞아요. 그렇죠.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 2번. 동물과 중첩된다고 생각되는 인간이 정말로 고차원적인 정신 능력이 없는지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 동물과 중첩되는 인간. 아기. 그 다음에 뇌손상 환자. 그들이 고차원적인 정신 능력이 없는지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 자, B. 그런 인간도 있지만 동물보다 못한 정신적인 능력을 갖춘 인간도 있다. 오, 그쵸. 맞죠? 자, 다음이요. 선지 3번 볼게요. 자, 쭉 내려갑시다. 이번에 A. 동물과 중첩되는 인간을 동물을 대하는 방식대로 대하면 자, 계속해서 아기하고 뇌손상 환자를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돼요. 이 사람들, 이 부류의 사람들을 동물을 대하듯이 대한다면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슬퍼하겠죠. 옳지 못하죠. 그 다음에 B. 그렇다면 그런 인간과 도덕적으로 의미가 있는 특성이 전혀 다르지 않은 동물을 인간과 다르게 대우하는 건 역시 슬퍼해야 한다. 이 말도 맞습니다. 네, 적절한 반박이죠. 자, 다음에 선지 4번 한번 봅시다. 현재 동물과 중첩되는 인간을 계속해서 아기 뇌손상 환자 대우하는 방식대로 동물을 인도적으로 대우한다면 종차별주의라고 하는 비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B는요. 동물은 인간처럼 고차원적 정신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데 동물이 인간처럼 고차원적인 정신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B가 누구예요? B는 지금 현재 차별을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동물의 동물권을 옹호하는 쪽이죠.
동물도 나름대로 고차원적인 정신 능력이 있잖아요. 갖추고 있지 않다? 아니, 뭐 침팬지. 여기서 틀렸네요. 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4번. 자, 5번 선지 마저 읽어봅시다. 동물과 중첩되는 인간을 동물을 대하는 방식대로 대하도록 허용한다면 일관적이기에 종차별주의라고 하는 비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일단 말은 맞기는 해요. 그랬더니 B가 그렇게 한다면 수많은 사람이 붕괴할 것이고, 그쵸? 사람을 동물 취급하니까요. 사회는 대혼란이 일어날 텐데 실현 가능한 해법이 아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넘어가서요. 6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6번. 자, 이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역시나 적절하지 않은 거 찾기이고요. 자, 보기 박스. 과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네요. 자, 과학자. 침팬지와 같은 영장류는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 이거 뭐예요? 침팬지. 어떤 침팬지? 인지 능력이 있는 침팬지. 과거를 단순히 기억하고 미래를 욕구하는 본능적인 능력이 아니라 성인 인간과 비슷하게. 오. 과거의 시간을 순서대로 기억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체계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영장류가 아니더라도 고통을 느끼는 대부분의 동물이라면 갓 태어난 인간 아이보다 뛰어난 합리성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동물이기는 해도 동물 중에는 사람들보다, 어린 아이들보다, 아이보다 인지 능력이 뛰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과학자의 입장은요, 종차별주의 견해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찾아봅시다. 선지 1번이요. 과학자의 주장은 종중첩 논증을 지지하는 자료가 될 수 있겠군. 봐라. 사람 중에도 아이를 보면은 동물보다 뛰어나지 않은 케이스가 있다. 예, 1번. 예. 설명 맞는 얘기죠. 2번 선지. 과학자는 인간에게 의미 있는 배타적인 특성이 없다고 생각하겠군. 왜? 인간에게 인지적 능력, 탁월한 어떤 정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침팬지도 있잖아. 그죠? 예. 3번 선지요. 과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에게 절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갓 태어난 인간 아이를 대해도 되겠군? 인간에게 절대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 대하듯이에요? 동물에게 대하는 방식이죠. 동물에게 하듯이 갓 태어난 아이를 대해도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이거 틀렸네요. 네. 정답은 3번. 자, 4번, 5번 선지도 한번 봅시다. 과학자는 침팬지와 같은 영장류는 갓 태어난 인간 아이와 달리 고차원적인 정신 능력이 있을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5번 선지. 과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대부분의 동물과 갓 태어난 인간 아이를 다르게 대우해도 되는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특성은 없겠군. 자, 동물과 아이를 다르게 대우해도 되는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특성. 이게 뭐예요? 숨겨져 있는 말이 뭐예요? 이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특성이 뭐예요? 지금 맥락을 봤더니 인지 능력이죠. 근데 이 인지 능력을 놓고 보았을 때, 이 기준점을 봤을 때 동물들과 인간 아이를 다르게 대우해도 되는 특성이 있다 없다? 그렇죠? 보니까 애는 동물보다 부족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없다라고 하는 말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1번, 2번, 4번, 5번은 맞는 설명, 3번 선지가 틀렸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